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정책이 좌우할 증시, 연말 연초를 주도할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좀 완화돼서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통화정책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이 좀 적응해 가고 있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앞으로 뭐 긴축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한 6개월 전이나 뭐 연초에 비해서는 통화 정책 시간표가 굉장히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통화 정책 스케줄이요. 그래서 일단 3월에 내년도에 일단 그 테이퍼링을 끝내고요. 곧바로 시행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한 3번의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총 24년까지 8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맞습니다. 이제 스케줄은 올해 내놓은 내년 3번, 네. 후년 3번, 또 내후년 2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풀린 통화량,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풀렸는데 예.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4대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가 거의 GDP 대비로 비교했을 때 한 5배 정도의 빠른 어떤 속도로 네. 무게감 있게 그 통화 완화를 자산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반면 교사로 삼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이렇게 완화 정책을 할 줄은 네. 전문가들이 예상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연준의 주도 아래 이러한 그 글로벌 금융 완화 기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갔듯이 반대로 이제 대감기 통화 긴축 그 과정도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산 시장이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또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전임 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아마도 그때에 비해서는 뭐 1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는 글로벌 부채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자산 시장이나 거시 경제가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네. 민감한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사실은 통화 긴축기에 위험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는 조금 과민한 반응 혹은 또 과민한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계 긴축 우려감은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경기 어떨 것으로 보시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증시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그래야 그나마 지금 경기가 조금 내년도에 낙관적입니다. 네. 물론 이제 성장률 각종 뭐 전년 대비로 비교한 혹은 전년 동분기 대비로 비교한 비교 지표 증가율은 뭐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작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도의 모든 성장률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는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2018년에서 19년이라든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뭐 2015년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라든지 한 4, 5년간의 어떠한 그 평균 경제 성장률에 비하면 내년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치로 나오는 경제 지표의 성적표는 제 생각에는 뭐 거의 90점 정도라고 네. 해당되고 오히려 너무 미국의 고용이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이면 거의 준완전 고용 상태에 간다. 3% 후반대 실업률에 진입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4.2%의 실업률이. 그래서 완전 고용 실업률이 거의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면 소위 경기 사이클에서 저희가 뭐 얼리 사이클, 미들 사이클, 레이트 사이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2022년은 뭐 경기 확장기의 마지막 국면, 오히려 그 다음에 뭐 2023년에 조금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곧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 더 네.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라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내년도부터는 뭐 내년 초는 아니겠습니다만 내년 중반부터는 레이트 사이클에 대한 걱정이 이루어지면서 통상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어닝 사이클은 동행하기 때문에 네. 기업 어닝이 곧 뭐 꺾이는 거 아니냐. 뭐 내년 새해 들어서
연말 정도에는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시장의 걱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히려 경기가 너무 빨리 확장되는 바람에 생기는 조금 그 걱정거리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저는 연말 연초 대비로는 내년도 조금 소폭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간밤에 보니까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연말 연초는 살짝 고개를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내년에 네.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사자성어가 되겠네요. 네, 네. 우여곡절 파란만장.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연말 연초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상승세로 끝날 수는 있겠지만 내년 증시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맞습니다.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조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테크 기업들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테크 기업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아직도 매력적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좀 무거워져 있다고 그럴까요? 조금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죠. 주가에 대한 피로감이. 예. 그래서 전자는 사실은 돈을 버는 기업이 어떤 쪽의 기업이냐.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 주식시장을 국면으로 진단한다면 올해 금융장세를 지나서 내년에는 만약에 내년에 강세장이 전개가 된다면 실적 장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좋은데 주가도 오르는 금리 올라봐라. 아무 걱정 없다.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분위기의 장세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실적을 어떤 업종이 주도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빅테크 기업을 빼고 실적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제한돼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빅테크 기업 내지는 혁신성장 기업 혹은 지금 유행하는 이러한 그 꿈의 기울기가 있는 시대의 성장주를 어떻게 조금 싼 가격에 사느냐. 네. 라는 게 이제 조금 초점이 될 것 같고요, 전략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시장 전체가 좀 무거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의 글로벌 화면에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글로벌 어떤 성장주의 어떤 대표주가 이제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나스닥 네. 시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그 아래쪽에 나스닥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 이거는 지금 닷컴 버블보다 한 50%포인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무게에 비해서 나스닥의 시장의 무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 정도가 2000년대 초반에 어마무시한 어떤 그 닷컴 버블의 직전보다는 50%포인트나 지금 무거워져 있는 상태다. 50%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반드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네, 글로벌 기업들이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구독 경제 모델을 완벽하게 갖추고 앞으로도 한 수년간은 이러한 그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코스트코 정도가 이제 구독 경제의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애플, 구글 다 확산됐고 테슬라도 전기차 모델에서 이러한 구독 경제 모델을 글로벌 70억,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과금 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주로 계속 또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시가총액을 총통화로 나눈 즉 유동성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라는 네. 그 비율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유동성을 고려해도 시가총액 나누기 총통화 비율이 2000년 닷컴 버블 정도에 지금 바싹 근접해 있다라는 부분은 돈이 많이 풀렸고 거기에 대한 주가의 화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오른 만큼 올랐다 이렇게 말이네요. 네. 그래서 오른 만큼 올랐다라는 말씀은 사실 내일부터 조정을 보여도 네, 반대로 뒤집어 해석해보면 하나도 이상할 거야 없다. 예. 그것이 대세 하락은 아닐지라도 일정 폭의 기술적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 그런 상태에서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실적적으로 좋은데 네. 한편으로는 시장 전체가 너무 부풀려져 있어가지고 예. 풍선 부풀듯이 부풀어져 있어서 이런 팽창된 시장이 조금만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충격에도 쉽게 이렇게 그 흔들릴 수 있는 네. 그런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예, 일단 그런 변동성에 일단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미 달러 강세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저는 완만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6개국 평균 통화 대비 계산한 DXY 인덱스가 한 96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100 근처까지는 뭐 좀 강세 쪽으로 네. 움직이면서 이머징 신흥국 환율은 조금 약보합 세를 계속하고 그리고 유로화도 달러 대비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좀 성장률이 좋고요. 또 금리 차, 유로존과의 금리 차도 또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스케줄도 미국이 조금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리 차에 따른 좀 통화 긴축기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2014년이나 2018년에 양적 긴축, 적극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갔을 때 초기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 음영돼 있는 부분처럼 신흥국 통화가 약했고 또 신흥국 주가가 선진국 대비 조금 약하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띈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뭐 이 정도 저 정도의 이제 강세는 아닐지라도 달러 강세는 아닐지라도 완만한 강보합세를 지속하다가 내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연 중반을 넘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장이 전체적인 경제가 조금 온기가 신흥국 쪽으로도 이제 퍼질 때 그리고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질 때 좀 달러가 본격적으로 이제 약세 전환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달러는 내년 상고하저로 생각합니다. 상고하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연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말 연초에는 지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응 전략 한번 부탁드리고 내년 주도주와 업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은 일단 연말 연초기 때문에 뭐 계절 효과 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1월 효과라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약한 내년 항상 1월에 네. 그런 효과는 뭐 요즘에 그 자본이득 과세 영향도 있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약했던 주식이 연초에 좀 강한 그런 그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연초에 강한 어떤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래서 내년 1월에 좀 중소형주 랠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 나눴듯이 좀 돈을 버는 기업, 실적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40배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마켓 파워보다 너무 높지 않은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 뭐 빵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뭐 좀 관련된 메타버스라든지 또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한류 콘텐츠 이런 다양한 어떤 인텐저블 그러니까 무형재가 조금 내년도에는 화두로 떠오르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런 섹터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좀 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